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시였죠. 상황과 반응으로 나누어서 글 뚫어내는 연습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일단 문학이니까요. 보기에서 작품에 대한 기준과 근거,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시부터 볼까요? 흰 그림자는 암담한 시대현실에서 고뇌로 지친 화자의 분신인 분열된 자아를 상징한다. 제가 주어와 서술어의 밑줄, 주어와 목적어의 밑줄을 좀 쳤는데요. 흰 그림자는 뭘 상징한답니까? 분열된 자아다. 자아는 자기 자신이죠. 윤동주의 시의 특징이죠. 자아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자아는요. 현재의 나와 되고 싶은 나예요. 그러니까 좀 불만족스러운 과거의 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깨닫지 못한 나와 깨달은 뒤의 나. 다시 얘기해서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불만족스럽고 좀 창피한 나의 모습.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항상 괴로워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되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윤동주의 시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흰 그림자는 분열된 자아인데요. 자, 공존과 애정의 대상인 동시에 당연히 공존해야겠죠. 왜? 또 다른 나니까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나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동시에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화자는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하고 지난날의 자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나 봐. 그리고 이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낸다는 거야. 과거의 자아, 나야. 과거의 나를 떠나보낸대. 왜? 불만족스러우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은 좀 부끄럽고 불만족스럽고 조국의 독립이나 광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좀 소극적으로 용기 없는 모습의 윤동주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조금은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떠나보냄으로써 갈등을 극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번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자 한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흰 그림자는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과거의 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볼까요? 황혼이 짙어지는 길목음에서 성찰의 시공간이네요. 내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공간이에요. 윤동주의 시는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땅거미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지만 제가 일단 써놨어요. 방언, 사투리입니다. 땅거미의 방언이래요.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총명했던가요? 보기에서 화자는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총명했던가요? 지난날에 내가 총명했던가? 아니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반성적인 질문이야. 내가 똑똑하게 행동했었나? 내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용기 있게 저항했었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까지 잡아내셔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했었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성의 의미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신의 무지, 자신이 총명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자신, 그 모습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 이따가 우리가 정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시적 의미라는 것은 화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총명했던가요? 의문형 어미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에 대한 반성, 성찰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시적인 의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가는 오케이고요. 이따 나 보면요. 다시 그 강에 회귀하는 것도 다 그 때문 아니겠어? 의문형 어미를 쓰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리법이 뭡니까? 생긴 것만 물음표요. 사실은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좀 반성을 했어. 내가 총명했었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다 깨달은 다음에 올해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재고장으로 돌려보내면 흰 그림자가 사라져버린대. 우리가 보기하고 연결지어서 이연을 읽어보면 깨달은 다음에 누굴 보낸데 수많은 나,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니까 과거에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내가 불만족스러웠던 나의 모습을 돌려보낸다 이거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자신이 불만족스러울 때 약속도 안 지키고 뭐 나 스스로 뭔가 의지적이지 못하고 좀 소극적이고 용기 없고 이랬던 그래서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이제는 돌려보낸대. 이 흰 그림자 역시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낸다. 이 흰 그림자가 분열된 자아를 상징한다니까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 과거의 나, 깨닫지 못한 나,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똑같이 과거의 나, 아직 깨닫지 못한 조금은 어리석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보내는 거야.
이제는 떠나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깨달은 나의 모습만 남아있겠죠. 흰 그림자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지만 동시에 또 애정의 대상이자 공존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에서 과거의 이 분열된 자아는요, 내가 애정하면서도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돌려보낸 뒤에 이제 내 방으로 돌아왔어. 이제는 부끄러웠던, 조금은 용기 없던, 내가 불만족스러웠던,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을 보내고 난 다음이니까 깨달은 순간이겠죠.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하루 종일 씨름 없이, 불필요한 고민 없이, 괴로움 없이 떳떳하게, 순수하게, 멋지게 풀폭이나 뜯자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양이 왜 멋진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할게요. 윤동주의 시에 보면요, 속죄 양 모티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티프는요, 소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그냥 속죄 양 소재를 사용해서 표현할 때가 있다.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표현할 때가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 그게 뭔데요? 자, 이 속죄양은 뭐냐면요, 옛날 우리 그 그리스 거기 신화에 나오는 건데, 그 마을에 이제 항상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하얀 양, 순수한 양, 굉장히 깨끗한 양을 마을의 가운데다가 딱 위치시켜 놓고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양에다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야. 그 양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지. 그 순수한 양이 모든 마을 사람들의 잘못을 듣고 그 잘못을 등에 짊어지고 이제 희생하러 사막 한복판으로 떠난다는 옛날 과거의 관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양이 사람들의 잘못을 다 이제 등에 지고서 대신 속죄를 해준다는 거야. 희생을 해준다는 거지. 그 되게 웃겨요. 양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양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자, 다시 순수한 양을 가운데다가 딱 놔두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난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썼다, 희생했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양을 마을 밖에 있는 사막으로 내쫓아 버려요. 그러면 그 양이요,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잘못을 등에 짊어지고 사막으로 가서 죽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양 덕분에 잘못을 용서받는다는, 그게 속죄 양 이야기예요. 모티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씻어주는 이 양 모티프가 있다. 그럼 이 양은 무엇을 상징하냐? 희생을 상징하는 거야.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죠. 자, 내가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행동하겠대. 이제 깨달은 뒤에 나는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행동하겠대.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거야?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씨름 없이 풀복이나 뜯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겠고요. 윤동주가 이런 이제 속죄양 모티프를 가지고 모든 우리 그 이제 조국의 민족들을 위해서 희생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땅거미 방언이라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해봤어요. 자, 넘어가셔서 문제 보시면요,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서 허전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여기서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과거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다 돌려보내고 떠나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과거의 분열된 자아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아니죠. 이제는 떠나보냈다. 상황이 변화되었다. 그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과 같이 살다가 이제는 그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떠나보내고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어떤 그 독립지사의 자세로 이제 살아가니까 허전함을 느끼는 거겠죠. 이제 과거에 부끄러웠던 나를 떠나보냈으니까 허전함을 느끼는 거니까 공존이 아니라 떠나보냈다라고 체크하셔야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나시 같은 경우 나 관련한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연어의 나이테는 생애 형식이라는 측면에 차가 나요. 연어와 나무 사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두 대상을 연결한 작품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낯선 대상은 나무고요. 낯익은 대상이 이제는 연어가 될 거예요. 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연어의 나이테 어떤 거냐면 잘라놓은 연어의 살 속에 나이테 무늬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먹는 연어 알죠? 이런 표현이 이제 지금 이 멋진 시에 어울리는가 모르겠지만 연어 초밥 같은 거 보면은 그 붉은색의 연어 있잖아요. 그 연어의 살결에 보면 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런 무늬가 있잖아요. 그 무늬를 얘기하는데 그 무늬에서 어떤 굉장한 상징을 느끼는 거야. 연하디 연한 이 연어의 살결에 나무처럼 단단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중력을 거부하고 하늘로 솟구치던 의지의 나무를 눈바람이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우리 나무는 굉장히 강인하고 단단하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성질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제 근육에 새겨내은 굴렁쇠같이 단단한 것이 이 세월의 어떤 풍파와 눈바람이 나무를 괴롭힐 때마다 꿋꿋이 버티면서 그 나무의 속에 나무의 나이테를 만들었던 그런 것 같이 한사코 아래로만 흐르려는 물길을 거슬려서 폭포수를 뛰어넘는 연어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체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단단한 나무에서 연어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고 이 둘 다 어떤 존재가 된다? 의지적 존재, 단단한 존재, 쓰러지지 않는 존재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나무는 눈바람을 이겨내는 거고요. 연어는 여기에 나오는 이 연어 같은 경우는 폭포수를 이겨내는 거죠. 자, 좋습니다. 눈바람은 나무를 방해하지만 나무는 꿋꿋이 피어나고 있어. 자, 연어는 폭포수가 방해하고 있지만 역시나 흐르는 물길을 거슬러서 나아가고 있어. 이런 의지적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읽으시면 10번이고 20번이고 솟구치는 연어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화자의 모습을 체크할 수 있겠죠. 연어의 살결에선 강물 냄새가 난다. 죽은 어미 연어의 나이테를 먹은 새끼 연어가 폭포수를 뛰어넘어서 이 장애물과 방해물을 극복하면서 몇만 년을 두고서 다시 그 강으로 돌아오는 것 역시 다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죽은 어미 연어의 그 의지적인 태도를 나이테를 먹은 새끼 연어가 다시 이어받는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몇만 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연어의 어떤 그 이어지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어미 연어의 의지를 새끼 연어가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 생애 형식을 그대로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미음과 한 시절이 강으로 얘기하는 연어가 마감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강으로 얘기하는 연어가 나무처럼 죽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시절과 미음이라는 표현을 썼나? 아니죠. 이 몇만 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그 어미 연어의 의지가 새끼 연어에게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표현이죠. 연어가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처럼 생을 마감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씻어내고 의지적이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속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있는 독립지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자아 갈등 속에서 멋진 나로의 어떤 의지를 다지는 윤동주의 시였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복효군의 시는 연어를 보면서 그 나무의 강인함을 떠올리는 시였다라고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글을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제가 지문 분석을 아래에 좀 정리해놨으니까 체크를 하나씩 해보시고 오늘의 데일리 퀴즈는요 바로 자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자 과거의 자 윤동주의 시에는요 부끄러운 과거의 자 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부끄러운 과거의 자아에서 이제는 멋진 현재의 자아로의 지향, 이동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늘의 데일리 퀴즈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자아라고 여러분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너무나 멋진 일일 문장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고 싶어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래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까먹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잠깐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고 그쵸? 내가 오늘 무언가가 안 됐더라도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응원해 주는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 있어요? 부모님 있으실 테고 그 다음 누구 있어? 나 있잖아. 나 빼먹으면 아쉽다고.
나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또 나도 마찬가지야. 가끔은 내가 힘들어, 나 불행한 것 같아. 근데 나를 응원해주는 너희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지금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불행해지고 뭔가 힘들어질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잠깐 까먹었나 봐 라고 생각하시면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과제 제출하면서 또 이야기 나눕시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내일 봅시다.